네, 그래서 돌돌 집사님이 소개해 주신 그런 글을 가지고 제가 퍼스널 브랜딩 한 7가지 단계에 대해서 한번 저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같은데 글은 제가 새롭게 쓴 글입니다. 본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이 글을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글을 자, 첫 번째는 자신만의 관심사를 구축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주제로 이 저의 독자들에게 다가갈지에 대해서 자신만의 어떤 글의 주제, 키워드는 반드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브랜드 전문지에서 일하면서 사람도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사에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스몰 스텝이라는 책을 쓸 수 있었고요. 이것도 개인 브랜딩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사실 습관 만들기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 브랜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몰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런치에 1700여 개의 글을 썼고 페이스북 운영하고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고 또 오늘처럼 새벽 방송을 하고 있죠. 사실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즐겁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고서라도 이 얘기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10년 이상 꾸준히 남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거를 찾는 게 사실 다른 어떤 브랜딩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결국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세상에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결핍들, 필요들, 불안들, 이 사형제를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거를 사실 누군가도 같이 고민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그 대단히 다양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는 고민들을 남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 결국 그 고민에서 나온 관심사, 인터레스트를 여러분들께서 꼭 스스로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들을 단톡방을 통해서 나눠주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나만의 독자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저스틴 웰시는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구조화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 관심사를 꾸준히 하나의 플랫폼에 저장할 수 있는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 글로 또 혹은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갇혀 있으면 나 혼자 생각만이라면 그건 일기에 가깝죠. 근데 우리는 글과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대중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글쓰기를 배우는 거잖아요. 굳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글쓰기를 가지고 들고 나온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어떤 자신만의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 2단계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출간도 하고 브런치 글도 쓰고 세바시라는 강연 방송에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가서 저 개인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좀 놀라워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저희 장모님께서 제가 이렇게 CBS에 나간 거를 알고 그 세바시 방송이 CBS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 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남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저희 실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난 얘기들을 나누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거나
꺼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 결과 사실 저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도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예, 사실 수없이 작은 브랜드를 만나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죠. HBR이라고 해서 사실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이 경영, 마케팅, 브랜딩 관련된 가장 유명한 잡지에서도 얘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저만의 작은 성공 스토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게 니치 마켓이 아닐까 싶어요. 모두가 크고 거대한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 저는 작고 마이크로한 그런 브랜드들을 찾아서 개인 브랜드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저스틴 웰시가 말하는 네 번째 단계 긍정적인 영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 같은 작은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작은 회사도 브랜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얘기들을 누구 앞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단어를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사회적 기업을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저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 과정이 이런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사실 제가 이 개인 브랜딩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커뮤니티를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단톡방이 되었던 카페가 되었던 그래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게 제 1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커뮤니티를 한 1000명 정도를 모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마이크로한 브랜드가 이미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단계로는 일관성을 지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하다못해 음식점을 갈 때도 김밥 천국처럼 모든 음식을 다 하는 그런 음식점도 좋아하지만 대개는 정말 하나의 음식만 하는 그런 어떤 전문점을 좋아하잖아요. 저도 가능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전문점 같은 전문 식당 같은 한 가지 메뉴만을 파는 식당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일관성을 지켜 나가다 보면 언젠가 나의 어떤 방송을 글을 나라는 사람을 기억해 주는 그런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 브랜드 구축을 시작하라. 그래서 사실 이 책이 결국은 이 책이 아니죠. 이 사이트에서 말하고 있는 7번째 이야기는 사실은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사실 평범한 한 개인도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게 스몰 스텝이 한 얘기였고 대기업이 아닌 스몰 브랜드 마케팅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우리는 작은 브랜드를 하면서도 큰 브랜드, 크고 화려한 마케팅들에 대해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마케팅 일대가 많다는 게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일부 사람들처럼 뭐 월 1000을 벌고 연 10억의 매출을 올리는 그 부를 축적하고 자랑하는 게 개인 브랜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빅 브랜드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같은 작은 브랜드도 충분히 세상에 할 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작은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일단은 작은 브랜드부터 시작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보기에는 이 안에 여러분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데 월 1000을 번다, 연 10억을 번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도 굉장히 이런 어떤 퍼스널 브랜딩 구축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하면서 굉장히 큰 부를 축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찾아낼 수 있을 정도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브랜딩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여러분은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게 제 생각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약간 좀 위안을 얻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도 제가 하시는 말씀에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챗GPT 4.0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챗GPT를 사용하는 걸 약간 방법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이게 특별한 방법론이 있지는 않겠더라고요. 결국 이제 프롬프트라고 해가지고 내가 AI에게 뭘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내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챗GPT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챗GPT만 있는 건 아니죠. 뭐 구글 바드, 제민이라고 하던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MS의 빙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AI 생성형 AI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챗GPT 4.0으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와인에 대한 책을 쓰고 싶은데 목차를 만들어 줘라고 여러분들께 여러분이 아니죠. 와인에 관한 책을 쓰고 싶은데 목차를 만들어 달라고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목차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서문을 보면 와인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저희 고양이가 또 무슨 뭘 핥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와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뭐랄까요? 약간 교과서 같은 그런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이란 무엇인가, 와인의 세계지도, 그리고 와인 성분과 맛, 와인 감상의 예술, 와인 테이스팅 이런 것처럼 와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법한 그런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죠? 채팅창이 저 글이 안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잘 듣고 계시면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떠드는 같은 생각이 들면은 좀 아무래도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교과서적으로 AI가 답을 해줍니다. 이거는 물론 유용한 정보이긴 하지만, 네, 신바일님 감사합니다. 네. 와인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얻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쓰고자 하는 글은 이런 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에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봤을 때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와인을 화면이 좀 느려가지고요. 그래서 30대 후반에 30대 후반 40대 놀기 대장의 와인 라이프를 써보고 싶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고스란히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30대 후반 40대가 어떤 와인 라이프에 관련해서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떤 목차로 써야 될지 고민이 됐을 때 챗GPT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니까 그 답이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서문을 보면 와인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 그리고 이 책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일부 와인의 세계에 발을 들이면 처음부터 와인을 잘 알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와인의 기초를 다지고 자신만의 취향을 찾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와인을 즐기는 법, 첫 번째는 집에서 와인을 즐기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팁과 도구, 와인 테이스팅 주최하는 방법, 와인과 함께하는 식사, 그리고 페어링 기초, 와인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들. 여러분 이 목차부터 여러분 좀 다르지 않나요? 제가 챗GPT가 똑똑하다고 하는 거는 챗GPT가 정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기계잖아요. 묻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내가 그 질문을 더 자세히 할수록, 그러니까 30대에서 40대 정말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그리고 일상에서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프롬프트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답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이 목차 보니까 저도 좀 읽고 싶어지거든요. 와인 여행에 대해서, 와인 소셜 라이프에 대해서, 와인 클럽과 모임에 가입하고 또 적당한 와인을 어떻게 마실 수 있는지, 건강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와인 컬렉션을 만드는 과정들, 그리고 정말 원하는 사람은 와인 전문가가 되는 방법들까지, 그러니까 이 목차에 따라서 글을 쓰는 것이 사실 챗GPT를 활용한 글쓰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내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 챗GPT도 더 자세히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무 그 주제에 대해서 막연한 내용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와인에 대해서 궁금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챗GPT도 그 이상의 답을 해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관심사를 구축하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글을 쓰고 채널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렇게 나의 어떤 전문성들을 넓혀가는 과정이 사실은 개인 브랜딩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 개인 브랜딩이 이렇게 지루한 거여서 사실은 진짜는 이렇게 지루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극적으로 내가 뭐랄까요? 약간 자극적인 그런 멘트를 하려면 뭐 이렇겠죠. 뭐 챗GPT로 글을 써서 뭐 하루에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법, 1억 버는 법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글들에 많이 끌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또 우리 민족성상 뭐 아니면 도로 그래도 한 분에 한 1억이나 10억 정도는 벌어야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극적인 그런 문장을 가지고 퍼스널 브랜딩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정말 와인처럼 숙성된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의 전문성이 사실은 브랜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걸리고 사실은 아주 자극적인 문구를 쓰지 않더라도 나만의 관심사를 꾸준히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얘기해 나가는 것들이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0년이 지나야지 브랜딩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1년, 2년씩 꾸준히 얘기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드물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사실은 저도 파워블로그 출신인데 네이버 블로그 근데 그때 제가 자기개발책에 굉장히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서점을 방문하고 서평을 쓰고 글을 써왔는데 한 2년 정도 쓰니까 파워블로그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적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는데 카레를 좋아하면 정말 1년 324일이던가요? 그렇게 매일 카레를 먹으면서 일본 카레 여행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의 글은 처음에는 독립서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정식 출간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주제에 따라서 자신만의 관심사를 고민해 보시고 그 내용을 챗GPT에 계속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용 또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요즘 저도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잘 때가 많아가지고 새벽 2시, 3시에 자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5시 반에 일어나서 방송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저 자신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근데 아마 이런 일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쉬지 않고 떠들 수 있는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떠들면서도 지루해하지 않는 그런 자신만의 주제를 꼭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주제 찾기를 그리고 더 나은 글쓰기를 위해서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것들만 물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 더 딥하고 더 재미있고 유익한 글쓰기 브랜딩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러분 얘기 나온 김에 연구해서 제가 비버북스라는 그런 출판사를 등록을 하면서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저는 또 내일 사이트라고 보면 여기에 제가 매일매일 글을 쓰고 올리고 있어요. 어제 글쓰기 밤에 쓴 글도 글쓰기와 책쓰기 관련된 몇 가지 오래된 질문들에 대한 글을 쓰니까 여러분 얘기 나온 김에 연구해서 제가 비버북스라는 그런 출판사를 등록을 하면서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읽을 사이트에 저는 또 제가 방송 하기 전에 아마 여기에 제가 매일매일 글을 꾸준히 올리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글쓰기 밤에 쓴 글도 글쓰기와 책쓰기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하고요. 예. 진정성의 숲님, 신마일님, 하다님, 바른심표님, 돌돌집사님, 하다님, 너무너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만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매일매일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참여하는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 인원수만큼은 여러분들 꼭 좋아요 한번 정말 오늘 내용이 들을만 했다라고 하면 꼭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OBS 방송 소리가 겹칠 때 검색이 필요하다고요? 요거는 제가 아마 요 세팅에서 오디오 세팅을 하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테스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